자, 네 번째 근인주의 볼게요. 이거는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. Principle of cause proxima, proxima니까 뭐 가까이 근접해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.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요,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위험의 종류에도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이 있습니다. 어떤 위험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게 해상보험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.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이건 뭐냐면요. 어떤 위험인데 그건 보험회사에서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생겨서 손실이 생기면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. 그런데 면책위험이라는 건 자, 이런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실이 생겨도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미리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약속한 겁니다. 예를 들면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내 물건인데요. 이걸 보험에 든 다음에 내가 불을 질러요. 그리고 보험금을 타요. 안 주겠다는 거예요.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. 대표적인 게 또 지연이 있습니다. 중간에 항해가 지연이 되어서 손해가 발생한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.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아요. 뭐 전쟁 면책도 있고요. 그다음에 파업 면책도 있고 이런 면책들이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나중에 좀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그 면책 위험들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손실이 생기면 보상하지 않아요. 근데 담보 위험의 경우에도 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다고 해도 그 담보 위험과 그 손실 간에 근접한 관계가 있어 인정돼야만 보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전쟁 위험은 원칙적으로 면책입니다.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.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기뢰가 뭔지 아시나요? 바다에 떠 있는 지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전쟁무기인데 이게 전쟁 위험에서 면책되는 위험입니다. 기뢰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게 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위험이에요. 어떤 배가 기뢰를 딱 만났어요. 그래서 구멍이 뽕 뚫렸습니다. 근데 피해가 심하진 않았어요. 구멍이 조금 나갔고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오다가 항구로 들어가서 고치려고 가다가 좌초가 됐어요. 좌초라는 건 가다가 이제 뭐 암초 같은 걸 만나갖고 배가 이게 딱 걸리는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. 암초를 만나가지고 그걸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했어요. 이런 좌초라든가 침몰은 다 보상되는 위험이거든요. 예, 보상하는 담보 위험입니다. 근데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. 왜 그랬냐면 자, 이 배가 가라앉게 된 근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? 좌초. 그 암초에 걸려서 좌초한 게 아니다. 이건 기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일반적인 배라면 이거 조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지 않는다. 기뢰에 맞았기 때문에 좌초가 된 거다. 그러니까 근인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뢰고 그건 전쟁 위험이고 면책 위험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. 이렇게 판결을 하는 소송에 붙었는데 그렇게 판결이 난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보시면 근인주의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가실 것 같습니다. 자, 근인주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